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이 제안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도입, 운영 관리 노하우라는 주제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지형입니다.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기업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 여러 가지 도전 과제들을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쉽고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Mware 코리아 발표자 홍준혁 상무님 자리하셨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VMware에서 SDDC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는 홍준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짧은 1시간 동안에 저희 VMware가 가지고 있는 그런 클라우드 솔루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상무님 강의가 어떤 내용들이 진행이 되는지를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 이제 VMware가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많은 고객분들이 클라우드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혹은 클라우드와 같은 민첩한 인프라스트럭처를 원하고 계시고요. 그런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도입하실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의 플랫폼이 저희가 어떻게 제공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약 50분 정도 발표가 진행된 후에 약 10분의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한 사항을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질문은 강의 진행 후에 선별해서 발표자이신 상무님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이 제안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도입, 운영 관리 노하우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기업이 클라우드 플랫폼 도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VMware 솔루션이 클라우드 도입을 어떻게 쉽고 간단하게 도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상무님, 클라우드의 도입이나 이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제가 이제 이번에 준비한 이제 세션의 시작을 통해서 아마 질문하셨던 그런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기업이 어떤 면을 사실은 좀 더 고려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면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50분 정도의 세션에서 준비한 목차는 한 5가지 정도가 됩니다. 저희 VMware가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고 어떠한 아키텍처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관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최신의 애플리케이션들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제공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 저희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이 어떻게 연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클라우드의 플랫폼으로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저희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이 이제 Next vSphere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 세션을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은 이미 가상화라고 하는 환경들은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오늘 가상화라고 하는 환경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가상화라고 하는 환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기존의 물리서버의 환경에서 내가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고 그리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시간적인 측면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들이 매우 높았다라고 하면 실제 저희 VMware가 제공하고 있는 서버 가상화의 기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인프라스트럭처를 배포하고 관리를 단순화를 시키셨고요. 당연히 가상화의 환경 내에서 여러분들은 좀 더 낮은 비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서버를 잘 활용하는 그런 환경으로 가져갔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vSphere가 어떻게 보면 인프라스트럭처 내에서의 하나의 혁명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인프라스트럭처를 좀 더 가상화시키는 그런 환경 내에서도 기업의 비즈니스는 사실 상당히 많은 것들을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관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앞에 보시는 컴퓨팅이나 스토리지, 네트워크, 그리고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하는 데 있어서의 보다 더 그리고 보다 더 안전하게 구축된 그런 인프라를 원하시게 되고요. 이런 인프라를 원하기 때문에 당연히 민첩성 역시도 갖추어져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객분들이 실제 하나의 그냥 버튼 클릭만으로 간단하게 인프라스트럭처를 완성을 하실 수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실은 많이 선택을 하시고 아마 현재도 운영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퍼블릭 클라우드를 운영한다거나 사용을 하시다 보면 시간적인 측면에 있어서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단축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활용을 하다 보면 비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또한 내가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단순히 API나 혹은 갖춰져 있는 인프라를 사용을 하다 보니 정책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가 사실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VMware가 제안하고 있는 저희 클라우드 플랫폼은 앞에서 보셨던 그런 네 가지적인 측면들을 저희 VMware가 제공하고 있는 여러 소프트웨어, 기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편리하게 관리하실 수 있고 자동화하실 수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경험들을 재활용하시면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리고 신규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애플리케이션을 모두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VMware가 제공하고 있는 이런 클라우드 플랫폼들은 앞에서 보셨던 그런 시간 절약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비용적인 측면, 그리고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보다 더 빠르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계셨던 기업의 규정을 보다 더 잘 준수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는 이제 이미 구축이 돼서 손쉽게 활용을 하고 있는 네.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기업이 이제 퍼블릭이 아닌 프라이빗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요구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그 기업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뭐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혹은 규정의 준수라든지 이런 면들도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게 되지만, 앞에 보시는 네 가지 측면들을 많은 기업들이 결국에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의 아마 과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와 같은 환경이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표준화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리고 비즈니스의 환경, 애플리케이션의 환경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확장성적인 측면, 이 확장성이라고 하는 측면에는 사실은 내가 계속 키운다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지만 기존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잘 가꿀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뒷부분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새로운 형태로 사실 많이 바뀌고 있게 되고 기업에서도 많이 적용을 하려고 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도 필요하게 될 거고요. 당연히 이러한 인프라스트럭처를 자동화로 관리가 된다면 좀 더 편리하게 그리고 안정적인 플랫폼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네 가지가 기업이 바라보고 있는 가장 큰 카테고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네 가지의 과정들을 저희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이 이제 해결을 해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앞에 보셨던 그런 표준화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풀 스택 혹은 소프트웨어의 스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프라를 단일화된 그런 환경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게 되고요. 이런 단일화된 인프라의 환경, 표준화된 그런 환경 내에서 인프라를 관리한다거나 혹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관리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들을 모두 다 단일화를 가져가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의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복잡했던 그런 구축의 과정이라든지 혹은 업데이트의 과정이라든지 혹은 운영의 과정들을 보다 더 편리하고 쉽게 가져가실 수 있게 되고요. 당연히 이 안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단일화된 통합 플랫폼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저희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을 선택하신다라고 하는 측면은 이제 내가 나의 데이터 센터를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정의하고 유연성과 그리고 안정성 그리고 미래에 이미 검증된 기술을 기반으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은 앞서 말씀드렸던 컴퓨팅 그리고 스토리지 네트워크에 해당되는 저희 VMware의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클라우드와 같은 그런 형태의 자동화 그리고 클라우드와 동등한 운영의 방식들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게 되고요. 이 안에 더불어서 이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규정들을 만족을 하고 그러한 규정 그리고 보안적인 측면들의 가시성을 확보를 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당연히 인프라스트럭처는 언제든지 업데이트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이 제공하고 있는 라이프 사이클의 자동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를 만족하는 플랫폼
혹은 향후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공통 플랫폼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면 VM웨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도입을 통해서 이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할 때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나 뭐 고려 사항들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렇다면 이 VM웨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이 이걸 쉽게 해결할 네. 수 있다는 거죠? 아마도 이제 저희 VM웨어가 제공하고 있는 아키텍처를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질문하셨던 어떤 기술이 어떻게 빠르게 제공을 하는지를 아마 아실 수가 있게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VM웨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이 가지고 있는 아키텍처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제가 소프트웨어 풀스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에 보시는 아마 소프트웨어들은 저희 VM웨어를 아시는 분들은 아마 모두 이미 알고 계시는 소프트웨어 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버 가상화를 위해서 vSphere를 선택을 하시기도 하고요. 혹은 스토리지 가상화를 위해서 vSAN을 선택을 하시기도 합니다. 혹은 네트워크 가상화를 위해서 NSX를 선택하시기도 하겠죠. 하지만 저희 VM웨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소프트웨어들이 모두 단일화돼서 하나의 풀 패키지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느 버전과의 호환성 혹은 안정성이라고 하는 측면들을 항상 점검하고 체크를 하시게 되는데 저희 VM웨어가 제공하고 있는 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은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빌딩 블럭과 같이 블럭을 통해서 쌓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검증되고 서로 호환이 충분한 그리고 안정된 그런 인프라스트럭처를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버전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물론 뒷부분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라이프 사이클 매니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최신의 소프트웨어를 항상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의 혁신을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 VM웨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이 가지고 있는 아키텍처적인 특징으로 가장 큰 부분은 관리 영역과 업무 영역이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물론 당연히 나누어져 있다 하더라도 영역만 나누어져 있을 뿐 관리는 하나의 싱글 뷰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리를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게 되고요. 이 관리 도메인 같은 경우는 실제 인프라스트럭처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모든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관리자의 측면에 있어서는 이 관리 도메인을 통해서 전체의 인프라스트럭처를 확인하실 수 있고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실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업무 도메인이 할당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 도메인을 기반으로 서로 다른 업무들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실 수도 있게 되고요. 혹은 하나의 업무 도메인을 통해서 여러 어플리케이션을 수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유틸라이제이션 혹은 리소스의 활용률을 보다 더 높이 활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이러한 업무 도메인의 확장에 있어서도 저희가 당연히 확장성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업무 도메인을 확장하실 수도 있게 되고요. 아니면 업무 도메인 내에서의 리소스도 크게 가져가실 수 있고 줄이실 수도 있고 하는 그런 특징을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업무 영역이라고 하는 측면의 관리 혹은 구성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다양한 하드웨어를 여러분들은 각각의 업무의 목적에 맞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셨던 하드웨어에 혹은 여러 인프라를 선택하셨던 선택의 다양성을 그대로 유지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이런 선택의 다양성 기반 내에서 어플리케이션이 원하는 형태의 리소스로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배치하실 수 있고 구성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이제는 인프라가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인프라를 보다 더 쉽고 편리하게 만드시고 운영을 하실 수 있다는 의미가 되고요. 당연히 어플리케이션의 중심으로 바뀌기 때문에 보다 더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유연성을 가져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내부 데이터 센터에서 구축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다양한 엣지 혹은 다양한 외부 사이트와의 연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의 이동성 그리고 활용성을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저희 VM웨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이 제공하고 있는 최소의 기준은 최소 4노드, 4개의 서버부터 사실은 시작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즉 VM웨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을 처음에 도입하시는데
사실 걱정을 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VM웨어에 여러 소프트웨어는 써봤지만 이렇게 단일화돼서 하나의 형태로 관리되고 유지되고 운영하는 환경들은 사실 안 써보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최소 4개의 서버로부터 시작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이런 최소 스몰 블럭으로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의 리스크를 최소화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스케일링을 통해서 확장을 하는 경우에 기존에 여러분들이 구축해놨던 그런 환경들을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게 되고요. 더 크게 내가 확장하는 경우 기존의 경험 그리고 여러분들의 비용 보호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기존의 경험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더 나은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드는데 보다 더 쉽고 빠르게 진행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에 맞는 구성과 확장성만으로도 굉장히 큰 장점이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기업 환경에서는 또 성능도 빼놓을 수 없이 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많은 기업분들은 뭐 유지를 한다거나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의 편리성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성능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항상 요청을 하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VM웨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은 이미 VM웨어가 검증되어 있는 vSAN Ready 노드라고 하는 기반 하에서 여러분들이 보다 더 안정적으로 구축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앞에 보시는 것처럼 뭐 인텔이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기술들, 뭐 옵테인 기반의 SSD, 고성능의 SSD, 혹은 퍼시스턴트 메모리와 같은 기능을 통해서 대용량의 VM을 생성을 한다거나 혹은 인텔이 제공하고 있는 최신의 CPU 기술을 통해서 보다 더 빠른 컴퓨팅의 형태를 가져간다거나 하는 그런 형태들을 여러분들이 보다 더 편리하게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환경으로 구축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VM웨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을 도입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다양한 최신의 기술들을 가져가면서 성능적인 측면을 만족하고 유연성적인 측면들을 모두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클라우드는 또 신속한 인프라 환경 제공이 워낙 이제 필수여서 네, 맞습니다. 네. 구축의 자동화 측면에서도 많은 요구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자동화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당연히 클라우드와 같은, 물론 완벽히 클라우드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만 가장 클라우드에 근접한 형태로 저희가 구성을 하실 수 있게끔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있게 되고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저희 vSAN Ready 노드라고 하는 HCI 기반의 인프라스트럭처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게 되고요. 그러한 인프라스트럭처 내에서 저희가 배포를, 즉 아까 앞에서 보셨던 그런 매니지먼트 혹은 업무 영역을 보다 더 쉽고 편리하게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전용 어플라이언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게 됩니다. 이 어플라이언스는 실제 고객분들이 내가 필요로 하는 형태의 파라미터, 이 파라미터에는 뭐 IP가 들어갈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호스트 네임이 들어갈 수도 사실은 있게 되겠죠. 즉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의 아키텍처를 여러분들이 기술을 하시게 되고요. 이 배포 파라미터를 실제 전용 어플라이언스에서 수행을 함으로써 vSAN Ready 노드 환경 내에서 관리 도메인이 쉽고 편리하게 자동화된 기반으로 이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 먼저 관리 도메인, 즉 관리를 필요한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관리 도메인을 먼저 구축을 하시게 되고요. 이 관리 도메인을 구축하고 나서 이 관리 도메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업무 도메인을 지속적으로 자동화된 기법으로 확장하실 수 있고 운영을 하실 수 있는 기술을 저희가 제공해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관리 영역을 디플로이 할 때 저희가 이제 브링업이라고 하는 용어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동화된 기술을 통해서 뭔가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의 입장의 측면에서는 자동화로 흘러가기 때문에 편리할 수도 있게 되지만 만약에 이슈가 발생을 한다거나 혹은 내가 어디선가의 문제점을 확인해야 될 때에는 사실 모니터링도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VM웨어가 제공하고 있는 그 브링업,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플라이언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인프라스트럭처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혹은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다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당연히 이 내에서는 당연히 사전 검증된 기반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저희 VM웨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많은 경험 그리고 다양한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통해서 저희가 이미 검증된 환경으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축하는 그리고 진행하는 그런 인프라스트럭처의 배포의 과정은 보다 더 쉽고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VM웨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앞에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그런 표준화된 그런 사례를 어떻게 구축을 했는지를 한번 간단한 예를 한번 살펴보면요. 아마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인프라의 구성 요소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그런 많은 인프라들이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내가 어떠한 정책을 내린다거나 혹은 구성의 환경이 비즈니스의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서 빠르게 변화해야 된다거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리소스를 좀 더 편리하게, 적절하게 그리고 배치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의 약간의 어려움 그리고 문제점이 발생했던 그런 기업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수천 대의 서버를 전 세계에 걸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인프라스트럭처를 저희 VM웨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이 제공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스택으로 단일화를 시켰고요.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하드웨어들을 어플리케이션의 중심에 맞추어서 어플리케이션의 적절한 형태로 배치를 했기 때문에 하드웨어의 활용성을 극대화했던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VM웨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을 기반으로 전체의 인프라를 표준화를 시켰기 때문에 앞에 보시는 것처럼 비즈니스의 변화에 맞추어서 신속하게 인프라가 대응을 할 수가 있게 됐었고요. 또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 생성이 된다 하더라도 혹은 내가 기존에 썼던 어플리케이션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 가지고 있었던 인프라의 유틸라이제이션, 인프라의 활용성을 보다 더 향상시키고 효율적으로 개선을 했기 때문에 비즈니스의 연속성을 개선한 그런 사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신 이제 사례를 보니까 실제 기업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굉장히 이제 편리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그런데 이제 수천 대의 서버를 관리를 하려면 이제 관리의 편리성도 네네. 네, 반드시 맞습니다.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네. 어떤가요? 맞습니다. 그 뭐 표준화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그 전체 수천 대라고 하는 서버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관리한다는 거는 사실 사람이 한두 명이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VM웨어가 그 VCF 내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SDDC 매니저라고 하는 UI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혹은 내 데이터 센터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일관된 뷰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이 SDC 매니저는 아마 저희 VM웨어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셨던 분들은 보시면 거의 유사한 동등한 UI의 형태, 아키텍처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존의 경험을 모두 다 재활용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관된 뷰를 기반으로 인프라에 대한 가시성을 여러분들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는 사실 표준화라든지 혹은 인프라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혹은 어떻게 구성하는지 아키텍처적인 측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다면 두 번째로는 저희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라이프 사이클의 관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사실은 표준화라고 하는 것들은 쉽게 내가 소프트웨어를 통일시키고 혹은 뭐 하드웨어를 통일시킨다라고 하면 표준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프라스트럭처가 구성이 되고 나면 언젠가는 사실 변경이 발생을 하겠죠. 그게 소프트웨어적인 변경이 발생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혹은 하드웨어의 변경이 발생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당연히 그 과정에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들어가기도 할 거고요. 하드웨어에 대한 패치,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업그레이드일 수도 있겠죠.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들어가게 됩니다. 기업 내에서 인프라스트럭처를 관리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큰 위험으로 다가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준화라고 하는 환경 내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러한 위험들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단순화시킬 수 있는지가 하나의 중요한 요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형태의 기존의 그냥 전형적인 우리가 3티어 아키텍처라고 사실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컴퓨터, 스토리지, 네트워크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그런 환경 내에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드웨어 패치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하는 일들은 내가 하려고 하는 최신의 소프트웨어가 혹은 최신의 구성이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내에서 컴패터빌리티, 상호 운영성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체크를 하시게 되고요. 상호 운영성이 맞으면 내가 어떤 스텝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와 같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혹시나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거나 혹은 사용자 혹은 진행자가 실수로 인해서 하나의 스텝이 내가 안 했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결국에는 위험성이라고 하는 측면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VM웨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은 앞에서 보셨던 그런 SDDC 매니저 내에서 일관된 업데이트 번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게 됩니다. 이 일관된 업데이트 번들은 앞에 설명드렸던 내가 상호 호환성이라든지 어느 스텝을 먼저 진행을 해야 되는지와 같은 그런 것들이 모두 다 한꺼번에 자동화돼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사전에 검증된 그런 업데이트 번들을 통해서 운영 환경에 있어서의 리스크를 줄이고 여러분들은 업데이트를 한다 하시더라도 신뢰성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구축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앞에 보셨던 그런 SDDC 매니저라고 하는 화면 내에 저희가 별도로 번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리고 레파지토리를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레파지토리를 관리할 수 있는 뷰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게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의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의 환경이 혹은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자동으로 신규 버전 혹은 신규 패치가 나오게 되면 이 번들 매니지먼트에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되고요. 여러분들은 이 번들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내가 적용을 해도 될지 아니면은 적용하지 않아야 할지 등과 같은 의사결정도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 인프라를 중앙에서 보다 더 쉽게 그리고 편리하게 업데이트를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저희 VM웨어가 제공하고 있는 VM웨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내에서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는요. 앞에 보셨던 그런 신규 업데이트 번들이 출시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알람을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게 되고요. 이 알람을 통해서 실제 인프라를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검토를 하실 수가 있게 되고 여러분들이 의사 결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사 결정을 내가 어떻게 진행을 할지에 대한 여러분들이 스케줄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자동화된 하나의 워크플로우 내에서 여러분들은 인프라를 최신의 환경으로 가져가실 수도 있게 되고요. 혹은 내가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어떤 단계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잘 진행이 됐는지 혹은 실패가 났으면 왜 실패가 났는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여러분들이 동시에 진행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 인프라스트럭처를 보다 더 안전하게 그리고 위험성을 최소화하면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기술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모니터링의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게 되고요. 그 단계별로 어떤 과정이 지금 진행됐는지, 버전이 업데이트가 됐으면 어떤 버전에서 신규 버전으로 어떻게 업데이트가 됐는지, 그리고 히스토리적인 측면, 시간 베이스의 히스토리적인 측면들이 관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케줄링을 건다 하더라도 어떠한 과정들이 지금까지 진행이 되었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충분한 가시성을 확보하시기 때문에 실제 거대한 그리고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는 그런 인프라의 환경을 여러분들은 보다 더 편리하고 신속하게 운영하실 수 있고 유지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게 됩니다. 그 앞에 예와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내용이 이제 기업이 클라우드 플랫폼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운영과 관리 자동화를 쉽게 할 수 있다라고 네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럼 이제 참고할 만한 사례들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앞에 보시면 이제 인프라 운영이나 관리를 자동화했던 아마 두 가지의 큰 사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IT의 환경이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프트웨어 버전이라든지 혹은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자동화시키고 운영 관리를 좀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데이터 센터를 변화하고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었던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기존에 있었던 노후화된 그런 데이터 센터를 저희 VM웨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기반의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로 바꾸게 됐고요. 새로운 데이터 센터로 바꾼다 하더라도 데이터 센터로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약 한 4일 정도 만에 전체 인프라 스트럭처를 구성을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인프라 스트럭처가 변화가 됐기 때문에 기존의 레거시의 그런 환경들에서의 수행됐던 업무들을 새로운 인프라 스트럭처의 환경에서 보다 더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었던, 그리고 자동화된 패치라든지 그리고 관리의 그런 향상된 기능 등을 통해서 인프라를 보다 더 안정적으로 가져간 그런 하나의 케이스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의 사례는 이제 VDI의 환경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재택이라든지 비대면의 그런 환경들이 많아지면서 가상 데스크탑의 환경을 요청하는 경우가 이제 많아지게 됐는데요. 이렇게 가상 데스크탑을 요청할 때마다 사실 새로운 인프라를 만들어서 추가하고 그 인프라를 구성을 한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번거로운 일이 되고,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그런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VM웨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기존의 활용하고 있었던 하드웨어들을 보다 더 신속하게 업무 영역으로 제공을 하게 되고, 그런 업무 영역 내에서 보다 더 빠르게 사용자가 원하는 그런 데스크탑의 환경들을 배포하고 그 인프라의 환경들을 보다 더 쉽게 유지했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요즘 이제 방송 분야도 굉장히 환경이 많이 변화가 있고 있는데, 기업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의 환경도 변화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이런 측면에서 VCF가 어떻게 준비되고 또 제공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어플리케이션 측면에 대해서 한번 이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 질문을 해주신 것처럼 사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다양화돼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런 어플리케이션의 다양성에 맞추어서 인프라라고 하는 플랫폼은 조금 더 유연하게 사실은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VM웨어도 저희 VM웨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기반으로 기존의 어플리케이션 뿐만 아니라 새로 생성되는, 그리고 향후 생성될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위해서 좀 더 유연한 그런 형태의 플랫폼을 제공을 해드린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존재를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는 우리가 컨테이너와 같은 그런 좀 더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사실은 많이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프라스트럭처를 운영하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운영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프라스트럭처를 전통적인 어플리케이션 환경에서 사실은 잘 써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 요구되는 여러 가지의 새로운 모던 어플리케이션, 좀 더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그러한 어플리케이션들의 환경을 위해서 인프라를 새로 가져간다라고 하면 두 가지의 인프라가 사실은 공존을 하게 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표준화라든지 관리의 단일화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깨지게 되고, 내가 인프라의 측면에 있어서의 복잡성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만 사실은 증가가 하게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개발자는 어플리케이션을 위해서 사실은 요청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인프라의 운영자는 여러 가지 면들을 또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트워크도 생각을 해야 되고, 서버도 생각을 해야 되고, 스토리지, 보안 같은 여러 가지 인프라를 생각을 해서 개발자가 원하는 인프라를 배포를 해준다라고 하면 사실 시간적인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지연이 발생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개발자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신속하게 배포하고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개발자와 IT, 인프라의 운영 혹은 담당하시는 분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좀 더 긴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VM웨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은 저희 VM웨어가 제공하고 있는 최신의 버전을 통해서 기존의 운영이나 관리자는 저희 VM웨어 vCenter를 통해서 전체의 인프라를 좀 더 쉽고 편리하게 관리하실 수 있도록 이미 제공을 해드리고 있게 되고요. 또한 그 안에 개발자가 내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내가 원하는 환경들을 좀 더 쉽고 편리하게 만들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으로 저희 VM웨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이 이런 탄주, 런타임 서비스 혹은 하이브리드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와 같은 기능들을 함께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개발자가 인프라스트럭처로 인해서 지연되었던 그러한 시간들을 개발자는 좀 더 단축을 통해서 기존의 저희 런타임 서비스라든지 쿠버네티스 그리드 서비스를 통해서 해소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운영 관리자는 기존의 개발자가 어떠한 작업들을 수행했는지 그리고 리소스의 상태는 어떠한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별도의 툴을 통해서 혹은 내가 모니터링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저희 VM웨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하나의 플랫폼 내에서 여러분들이 쉽고 편리하게 모니터링,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보다 빠른 어플리케이션의 가속화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VM웨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이 개발자와 운영자 간의 협업을 강화시키고요. 어플리케이션의 중심의 인프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저희 VM웨어가 제공하고 있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의 중심, 어플리케이션의 통합 인프라는 저희 VM웨어가 ESXi7,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vSphere 7 버전에서부터 이제는 vSphere 내에 완벽히 통합되어 있는 컨테이너 기반의 아키텍처, 컨트롤 플레인과 그리고 컨테이너를 저희 클러스터 ESXi 위에서 직접 수행하실 수 있게끔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네임스페이스라고 하는 영역을 통해서 리소스의 할당을 여러분들이 조절을 하실 수도 있게 되고요. 또는 이러한 네임스페이스 내에서 직접적인 컨테이너의 환경, 퍼드를 혹은 VM을 여러분들이 배포를 함으로써 성능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기존의 VM 기반 위에서 동작되었던 그런 불필요하게 중간 단계를 거쳤던 고성능의 그런 컨테이너의 환경들을 여러분들은 보다 더 성능적인 측면에서 이제 개선을 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상화 기반에서 운영하셨던 그런 컨테이너 환경 역시도 동등하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게 되고요. 그리고 어떠한 환경이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의 단일화된 vCenter 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VM웨어가 제공하고 있는 이런 서버 가상화의 기술을 통해 통합 어플리케이션으로서의 플랫폼으로도 여러분이 가져가실 수 있게 됩니다. 즉,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이러한 컨테이너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혹은 기존의 가상화 기반의 레거시 어플리케이션들을 모두 통합해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의 영역을 워크로드 도메인, 즉 업무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이 업무 영역을 여러분들은 SDDC 매니저를 통해서 가시성을 확보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흩어져 있는 인프라스트럭처가 아니라 vSphere에서 제공하고 있는 컨테이너를 위한 API 혹은 기존의 개발자가 활용했던 API를 활용함으로써 하나의 인프라스트럭처가 개발자의 요구 조건을 모두 다 만족을 시킬 수가 있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화되고 좀 더 간소화된 그런 어플리케이션의 플랫폼으로 여러분들이 VCF를 가져가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개발자의 입장에서 플랫폼이 변경이 된다 라고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코드가 가급적이면 그냥 그대로 존재하고 재활용을 할 수 있다면 개발자의 생산성은 사실은 많이 향상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개발자의 생산성이 향상이 된다라고 하는 측면은 비즈니스의 연속성 그리고 비즈니스의 향상 사용자의 경험이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VM웨어가 제공하고 있는 vSphere with 탄주, VCF with 탄주의 기능은 기존 여러분들 개발자가 가지고 있었던 야물 파일이라고 하는 API 기반의 형태로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컨테이너의 환경 그리고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의 환경을 구축하실 수 있고 구현을 하실 수도 있게 되고요. 당연히 VM을 배포하는 데 있어서도 운영자가 UI 기반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발자가 역시 기존에 사용하셨던 코드 기반의 중심으로 몇 가지의 파라미터만 바꿈으로써 여러분들은 쉽게 VM의 환경 혹은 네이티브 컨테이너의 환경 혹은 VM 기반 위에서의 컨테이너 환경들을 가져가실 수도 있게 됩니다. 당연히 API가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펑션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기능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데이터베이스의 어플리케이션이 됐던 혹은 서버리스의 어플리케이션이 됐던 간에 여러분들의 코드를 모두 다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이러한 코드의 재활용을 통해서 보다 더 안정적인 그런 인프라스트럭처로 가져가실 수 있는 장점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게 됩니다. 즉 저희 VMware가 제공하고 있는 쿠버네티스 네디 이미 사전에 준비되어 있는 그리고 검증된 인프라스트럭처는 즉 개발자의 요청이 들어오게 됐을 때 운영자나 관리자는 내가 얼마만큼의 리소스를 할당을 할지 혹은 어떤 영역을 제공을 할지를 준비를 하게 되고요. 그러한 영역이 준비가 되고 나면 어떤 개발자는 A라고 어떤 영역으로 그리고 어떤 개발자는 어떤 영역으로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접근 제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런 환경들을 개발자에게 제공을 하게 되고요. 개발자는 내가 이미 정의되어 있는 운영 관리자가 정의했던 사용자의 인증을 통해서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하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의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온디맨드 기반의 내가 필요할 때, 개발자가 필요할 때, 그리고 운영자가 그러한 과정들을 보다 더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는 손쉬운 이미 준비된 인프라스트럭처가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데모는 간단하게 저희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의 환경 내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컨테이너를 위한 환경들을 어떻게 쉽고 빠르게 관리자가 혹은 IT 운영자가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데모 동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내에 쿠버네티스의 클러스터의 환경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그리고 디플로이 할 수 있는 자동화된 UI, 자동화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는 내가 어떤 클러스터에 개발자가 원하는 컨테이너의 환경들을 배포할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당연히 이러한 과정들은 모두 다 자동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동화 기반 내에서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인프라가 개발자가 요청한 그런 환경들을 배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호환성 그리고 혹시 중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배포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에러는 없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모두 다 검증하는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정적인 그리고 좀 더 표준화된 환경으로 인프라스트럭처를 개발자한테 이제 제공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이러한 검증이 끝나고 나면 저희 VMware가 제공하고 있는 vSphere 콘솔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컨테이너를 위한 인프라스트럭처를 이제 배포를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인프라스트럭처를 배포할 때에도 내가 어느 정도의 리소스가 필요할지 관리 영역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리소스가 필요할지를 여러분들이 사전에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의 정책, IP일 수 있겠죠. 그런 IP의 영역이라든지 혹은 서비스를 내가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모두 다 여러분들이 사전에 정의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전 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편리하게 인프라를 배포를 하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의 규정을 준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다 더 보안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안정화된 그런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의 환경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스토리지를 만약에 선택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여러 종류의 스토리지가 있는 경우에 내가 어떤 영역으로 스토리지를 활용할지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토리지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재활용하실 수 있게 되고요. 스토리지의 특성에 맞는 애플리케이션의 환경을 구축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고 빠르게 그리고 안정화된 그런 환경 내에서의 컨테이너 플랫폼, 즉 모던 애플리케이션의 플랫폼을 가져가실 수도 있게 됩니다. 물론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표준화된 CLI를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도 있게 되고요. 아니면은 이미 여러분들이 사용하셨던 CLI를 통해서 개발자들은 여러분들이 인프라스트럭처가 제공하고 있는 그런 컨테이너의 환경을 위한 영역을 보다 더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특징을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컨테이너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구축을 했었던 간략한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요. 아마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직면하고 있는 과제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기존의 애플리케이션의 환경도 필요하게 되고 혹은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의 환경도 필요하게 됐을 때 나는 하나의 단일화된 플랫폼 내에서 좀 더 간소하게 구축을 하고 앱을 위한 그리고 좀 더 편리한 환경을 제공해 주겠다라고 그런 환경 내에서 비즈니스의 요구사항이 발생했던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VM웨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이 기존의 경험도 당연히 재활용하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또한 그 기존의 경험, 운영의 경험의 재활용 내에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인프라를 운영할 수 있었던 그런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저희 VM웨어가 바라보고 있는, 저희 VM웨어가 제공하고 있는 저희 VM웨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은 인프라의 요청에 대해서 인프라의 제공을 보다 더 편리하고 쉽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제공을 하는 것들을 저희가 바라보고 있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개발자와 IT 운영을 해야 되는 인프라 운영자, 관리자 간의 불확실성 그리고 갭을 줄여주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이 가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의 방향을 좀 더 빠르게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기업이 보유한 인프라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중점으로 이제 이야기를 네. 해주셨는데 퍼블릭으로의 확장에서는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까지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관련돼서 사실 좀 더 많이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남은 시간에는 저희가 어떻게 하면 기업이 인프라스트럭처를 보다 더 넓게 확장할 수 있는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혹은 멀티 클라우드로의 확장을 어떻게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사일로라고 하는, 즉 환경마다 내가 특정 목적에 맞추어서 구성이 되는 그리고 서로 통합되지 않은 환경은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비즈니스의 환경이 변화되는 데 있어서의 방해 요소로 사실은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알고 있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환경 내에서의 툴과 내가 경험했던 퍼블릭 클라우드에서의 환경의 툴들, 그리고 모든 관리 영역들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일로라고 하는 환경들이 결국에는 비즈니스의 일관성을 우리가 방해할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VM웨어가 바라보고 있는 클라우드는 여러분들이 멀티 클라우드가 됐던 혹은 하이브리드의 클라우드 환경이 됐던 간에 고객 여러분들이 좀 더 빠르게 클라우드의 환경을 도입하고 적용하고 잘 운영하실 수 있도록 저희의 기본적인 사상 그리고 저희의 소프트웨어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예전에는 단순히 여러분들이 그냥 가상화의 환경을 활용하셨다라고 하면 그 가상화의 환경의 경험을 저희 VM웨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프라이빗 한 클라우드의 환경으로 여러분들이 쉽고 편리하게 바꾸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미 보유하고 계신 이런 클라우드의 경험들을 저희 VM웨어가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클라우드로의 확장을 보다 더 손쉽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게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클라우드로 확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클라우드의 환경 내에서 단일화된, 앞에서 말씀드렸던 표준화된 부분들은 모두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직접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직접 관리하실 수 있는 관리형, 아마도 프라이빗 형태에 많이 가깝겠죠. 하지만 나는 내가 관리하는 것보다는 이 비즈니스, 이 애플리케이션은 VM웨어 혹은 제3자가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VM웨어 관리형이나 혹은 파트너 관리형과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옵션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게 되고요. 이러한 옵션들은 모두 다 VM웨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을 기반으로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관된 뷰를 통해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곳에 존재하든지 가시성이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단일화된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편리성, 그리고 클라우드, 그리고 저희 VM웨어가 제공하고 있는 이미 검증되어 있는 솔루션 기반 하에서의 인프라스트럭처의 안정성을 모두 다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의 어플리케이션 혹은 나의 인프라가 어느 곳에 존재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일관된 관리라든지 모니터링, 운용 기법들을 여러분들은 적용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보셨던 저희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스택인 vRealize 슛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관된 운용 기법, 관리, 모니터링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혹은 여러 멀티 클라우드 혹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환경 내에서 클라우드 헬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비용적인 측면 혹은 보안적인 측면 그리고 최적화라고 하는 측면 역시도 단일화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여러 클러스터 쿠버네티스 환경을 위한 그런 클러스터 내에서도 탄주 미션 컨트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쿠버네티스의 워크로드를 자유롭게 관리하실 수 있고 운영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하이브리드 혹은 멀티 클라우드의 환경에 있어서도 저희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은 여러분들에게 좀 더 편리하게 인프라스트럭처를 운영하실 수 있고 관리하실 수 있고 구축하실 수 있도록 하는 기술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게 됩니다. 당연히 내가 여러 클라우드를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측면은 나의 어플리케이션이 여러 곳에 존재를 해야 되고 여러 곳에서 좀 더 자유로운 이동성이 사실은 보장이 돼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VMware가 제공하고 있는 HCX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기존의 여러분의 레거시의 환경을 저희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의 환경으로 언제든지 업무의 중단 없이 여러분들이 마이그레이션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나의 비즈니스가 어느 곳에 존재하던 여러분들의 워크로드, 여러분들의 업무의 환경들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의 이동성 역시도 저희가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보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보시는 얘는 뭐 하나의 단순한 그냥 얘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을 기준으로 양쪽에 뭐 VMC on AWS 혹은 VMC on Dell과 같은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프라는 목적에 맞게 활용하실 수 있게 되고 하나의 뷰를 통해서 모두 다 관리하실 수 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VCF가 기업 인프라 환경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하고 또 퍼블릭 환경으로 확장 통합하는 데 가장 최고의 솔루션일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많은 기업이 이미 VCF를 활용하고 있을 텐데요. 고객이 얻는 이점 몇 가지만 간추려서 얘기해 주세요. 네, 그 앞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 저희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고객이 가져간 이점은 크게 표준화라든지 혹은 빠르게 디플로이를 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든지 혹은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좀 더 쉬운 점 그리고 전체적인 비용을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의 비용 절감적인 측면들을 모두 다 고객분들이 저희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을 씀으로써 활용하는 이점이라고 사실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마 지금 보시는 이 제가 설명드렸던 한 4가지, 5가지 정도의 이점이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저희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이 실질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그러한 목적들을 저희 많은 고객분들이 이미 얻고 계시고 향후 이러한 이점 때문에 저희 인프라스트럭처, VCF 기반의 인프라스트럭처를 가져가시리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저희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들 그리고 장점들 혹은 그 사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VMware가 바라보고 있는 그리고 VMware가 제공하고 있는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은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계시는 인프라스트럭처를 좀 더 비즈니스의 환경에 맞게 유연하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바라보고 있게 되고요. 또한 이러한 플랫폼 내에서 여러분들이 운영하고자 하는 어떠한 업무 혹은 어떠한 위치에서도 좀 더 편리하고 쉽게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가속화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제공을 해드리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업이 반드시 클라우드의 환경 기반의 플랫폼을 선택을 할 때 고려해야 되는 표준화 혹은 자동화 그리고 확장성, 관리적인 측면들을 모두 저희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만족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세션은 네, 여기까지고요. 네,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무님께서 발표하시는 동안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는데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몇 가지만 선택을 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요. VM웨어 구성 시에 디스크에 대한 포맷 방식은 어떤 걸 사용하면 되는지요?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 VM웨어가 권장하는 디스크의 포맷 방식은 이제 씬 방식을 사실은 권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가상화되어 있는 환경에 스토리지가 됐던 혹은 어떠한 유틸라이제이션들을 모두 다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씬을 선택을 하는 것들을 저희가 권장을 해드리고 있고요. 하지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업무가 이거제로 C과 같이 내가 미리 할당을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환경이든지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굳이 C이어야 되냐, C이어야 되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실제 내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형태가 좀 더 맞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씬이 됐던 이거제로 C이 됐던 어떤 것들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결국 가상화라고 하는 환경에서 스토리지의 유틸라이제이션 그리고 활용성을 높이는 부분에 저희 VM웨어는 항상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클라우드 도입 초기부터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주의할 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클라우드라고 하는 거는 민첩성이라고 하는 측면들을 우리가 사실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민첩성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즉 내가 필요로 할 때 리소스를 가져가야 되고 써야 되기 때문에 민첩성이라고 하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표준화라고 하는 측면을 반드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표준화를 고려하지 않고 내가 클라우드를 구축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의 컴포넌트들이 생기게 되는데 향후 그 컴포넌트의 사이즈가 작을 때는 사실은 큰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 컴포넌트들이 크게 확장이 되고 사이즈가 커지게 됐을 때 그거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표준화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시작을 해주시는 게 아마 향후에 발생해야 되는 일들을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초기에는 표준화를 기반으로 네. 시작을 해주시는 게 좋다. 다음 질문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기술적 발전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셨어요. 네. 네, 좋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네. 발전시키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제가 발전 방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하는 거는 어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곳에 위치하던 간에 그 어플리케이션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향이 결국에는 클라우드가 나아가야 되는 그런 방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질문 또 드릴게요. 온프레미스와 VCF 클라우드 간의 마이그레이션은 VM웨어 P2V, V2V를 이용해서 이전이 가능한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HCX라고 하는 기술은 VM웨어 기반 위에 이제 뒤에 적으셨던 이제 V2V를 기반으로 사실은 동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HCX를 활용하시겠다라고 하면 한 번은 가상화 환경으로 전환을 해주시는 게 좋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 기존의 레거시 환경에서 사실 버추얼 머신의 환경, 가상화된 환경으로 변환되는 거는 이미 저희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많은 실행 사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 그러한 것들을 요청을 하시면 보다 더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네.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 함께 멀티 클라우드 환경일 경우에 VCF가 지원하는 권장 방안은 뭐라고 하셨어요? 지원하는 사실은 권장 방향이라고 하는 권장 방안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 멀티 클라우드 환경으로 넘어가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스트럭처가 사실 여러 종류가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일 플랫폼, VCF라고 하는 단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클라우드를 확장하는 것들을 이제 권장을 해드리고 있게 되고요. 당연히 VCF도 가져갈 수 있는 호스트, 관리할 수 있는 VCF 인스턴스당 가져갈 수 있는 호스트의 사실 한계는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 VCF의 인스턴스를 통합해서 멀티 인스턴스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관리하시고 운영하는 방향을 저희가 권장을 해드리고 있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질문들이 있었지만 시간 관계상 모두 질문을 하진 못했으니까요. 그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신 분들은 답글로 질문에 대한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상무님 끝으로 오늘 웨비나 진행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짧은 1시간 동안 저희 VM웨어가 가지고 있는 VM웨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이 여러분들이 향후 하시려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의 환경 혹은 여러분들이 향후 구축하시려고 하는 데이터 센터의 환경을 보다 더 원활히 그리고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VM웨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데이터 센터를 소프트웨어 기반의 데이터 센터로 변경하시고 그리고 운영을 하시게 된다면 아마도 클라우드로의 환경에 있어서 첫 발을 좀 더 쉽게 내디디실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여러분들의 인프라가 구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VM웨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이 제안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도입, 운영 관리 노하우 웨비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